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은 추세 분석형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런 이유로 좀 나왔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 소식과 그리고 스위 코인의 이번에 상장에 또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 내용과 그리고 기타 이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이 나왔습니다.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25 나왔어요. 근데 이 FOMC 성명서가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추가 인상의 의미 문구가 삭제가 됐다라고 해서 완화적으로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때 되고 나서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에 따른 내용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올린다, 내린다,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채 한도 협상안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동결이 주었을 때에 따른 시그널과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슈사항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을 좀 더 보호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언급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6년 만에 최고 금리 추이를 찍었고요. 예, 최고 금리 추이를 찍었고, 여기서도 앞으로 그럼 만약에 동결이 왔었을 때 이 동결이 그럼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냐를 또 보게 되면요. 자, 2006년도 때, 2018년도 때 과거 백데이터 기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갔더라.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하고 나서 야 곧바로 내릴 것이다 라는 건 추가적으로 본인의 물가 추이에 있는 목표 추이에 있는 변동사항이 이번에도 없었죠. 명확하게 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가 주던지 아니면 특정 조건 부분을 부합을 해주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때우겠다라는 것인데 시간이 이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동결하고 나서 1년 정도, 그러니까 동결이 기준점이면 동결하고 나서 인하 시점은 요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정도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 추이는 이제 5%대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5월 달에 나오는 부분도 어느 위치에 머물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금리 동결에 따른 메시지를 이번에 정확하게 제시를 안 했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변칙성 때문이라고 저는 좀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6월의 기준금리 전망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즉 지금 한 98% 정도 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가 동결이 적절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또 회피성 발언을 해당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제는 6월 달에 더 이상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안이 결렬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올릴 수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니 이게 가능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으로 한미 금리 부분도 이제 한국 금통위 부분도 곧 도래하게 될 텐데요. 이 금리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1.75%이다 보니까 아무리 동결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내려간다고 하여도 과거 대비만큼 1200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당연히 뭐 국제 정치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어느 정도 완만한
해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 미국의 대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본인의 완만한 또 실적과 경제를 또 살리기 위한 척도로 다시 또 쓰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 1년 정도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년 6개월이 되겠네요. 그 정도 때까지는 혼돈의 한국 경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2달 전 예금 베타 0.2, 현재는 0.4이다. 예금 베타가 높을 때 현금 대량 인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변칙과 변수가 아직도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사람들에 따른 변화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SNS에 따른 인출 행동 가능성이 여전히 돋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5월 달에 여전히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과세 변경 제한 부분에 따른 측면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 세금 제한 진짜로 통과가 되었을 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반등 나왔다고 해도 긴장감을 여전히 낮춰놓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왜 바이든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 높냐?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정치인들 저는 다 싫어요.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자 한번 보십시오. 주정부 일회성 혜택 해가지고 돈 또 풀고 사회보장금 지급도 여전히 늘려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23년도 1월달 때부터. 이때까지는 요 때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임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고 이제 재산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을 하니 당연히 물가 추이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완만하게 내려가고 이번에도 대부분 연준위원들이 생각했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금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더 느리게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은행들의 파산 여파에 따른 주가 조정이 팩 웨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쪽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발표 시점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근데 3시 기준점이 나오니까 인상을 하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어떻게 하지? 이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곧바로 이 3시 시점에 USDC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양이 줄고 그 다음에 요걸 1시간짜리로 보고 땡겨서 보게 되면 3시 기준점에 혼돈 위아래로 혼동폭이 좀 커졌죠? 여전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 자금이 이쪽으로 다시 쏠려 들어가는 현상이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번 계기에 따른 이런 반등의 여건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신뢰도가 아직도 쌓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도미넌스 추이도 48.4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형에 따른 위기는 더욱더 고착화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출 부분도 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또 믿지 못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BTC 마켓은 상당량 유동성이 그쪽과 그리고 트루 USD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내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이슈가 있는 코인 아니고서야는 나머지 쪽으로 자금에 따른 분산화가 직결화되는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이비 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이비 도지가 이번에 좀 소각되는 물량이 꽤 된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꽤 되죠. 예,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소 내용하고 개수를 보게 되면 좀 놀라웠다. 근데 하루에 소각되는 게 대략 한 2만 달러에서 한 대략 최대 한 3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간단 명료하게 시간 관계상 베이비 도지도 소각 양이 생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시간 대비로 좀 책정을 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 대비 가격 상승이 미비하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슈가 좀 많습니다. 수위가 메타 관련된 출신자들이 이번에 만들었는데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인넷 가동 이전에 쿠코인, OK, 바이비트,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통해서 판매하고 바로 상장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곧바로 상장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작거래소에서 소량의 이 수위를 사서 시세 조작을 해서 프리미엄을 만들고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 보따리상들이 입금을 하면 인위적으로 입금 지연을 시키고 입금 완료가 되는 순간 귀신같이 프리미엄을 사라지고 거래량을 싹 말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작거래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딴 거래에서 나가려니 몇 배 출금 수수료로 또 헤쳐먹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요즘은 빈번하다. 그리고 많이 그럴 수 있으니 생각보다 과거 때만큼은 그렇게 많이 해먹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업비트 코인원 부분에 따른 내용을 보게 되면 저기 빨간 동그라미 보면 대충 아시겠죠? 자, 원화거래소 5곳이 상장 도원 결의를 맺고 수익을 다 같이 상장을 시켰는데 보따리상의 물량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역시나 보따리상의 큰 지표 중에 하나인 출금 수수료를 보면 거래소별의 특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고박스 출금 지원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비 업비트 물량은 최소 단위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되게 있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인이 아직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돌고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전히 논란이 상당량 있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팀은 이번에 상장이 돼서 또 많은 변동폭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나 쿠코인 쪽에다가 선물 마켓 시작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딴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낮은 중소형 거래소에서 진행을 해버리면 끝인데. 그 다음으로 커브 스테이블 코인, 커브 USD 이더리움 메인넷에 배포를 했다라는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바이낸스 수위 런치풀에 $40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돈 되는 쪽에 돈이 잠깐 머무르는 건 나쁠 게 아니죠. 이거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이번 코인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는 여전히 진짜 뚝심 있게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있는 수익 가격대를 보게 되면요, 15분 단위로 보게 되면 21시 기준점으로 상장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수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보면 오케이, 그래, 쿠코인 1시간 아니 15분. 자, 시간대비로도 봐도 12시 기준점으로 상장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상장 시간대가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또 비썸이 가장 늦게 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요. 자, 10분 5월 4일 그렇죠? 그러니 이게 좀 문제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면 해외 거래소에서 다 좀 이게 이걸 5분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라도 챙겨 먹을 수가 있는데, 봐보시면 비싼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보면 이게 무슨 변동폭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미 가장 늦게 상장을 하고 가장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항상 한국 거래소는 실망을 많이 줍니다. 예.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뭐 많은 연봉을 주는 뛰어난 개발진, 뛰어난 인물을 그렇게 많이 인건비로 갈아 넣었으면 좀 출력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히나 업비트가 연봉이 미쳤던데 이런 거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입력 대비 출력값이 너무 도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 비난이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비판인 거죠. 이때까지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다.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건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이 퍼센티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네. 어차피 장난질이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서 상장되자마자 올라갔던 추이인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건들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전히 뭐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슈도 어마무지하게 많았던 이번 연도이긴 하지만 이 시점도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회라는 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던 내용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로 인해서 인플레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부분 학자금 대출 지원금도 끊기고 공중보건에 있는 지원금도 원래 3% 지원해 줬는데 1%로 지원금 축소시켰죠. 그리고 대부분 이 식료품 구매 지원금도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6월 달에 있는 부채 한도 협상안의 진통도 나오고 있고 아마 저런 현상인 건데 그 지목으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딱 아시잖아요. 네 지지율 때문에 경제 다 박살내지 말고 이딴 짓거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화당 측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그런 옵션을 좀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소형 은행이 너무 많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엔 우리 장기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전체 코인 시장에 풍차 돌리기 효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자금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 자금 가지고 비트코인 빠지면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선순환되고 알트코인 또 빠지면 비트코인 쪽으로 좀 가고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런 쪽에서 만약에 다시 뭐 중대형 은행사와 라이센스를 맺고 다시 또 진행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러면 수수료나 위탁 그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는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비가 많이 나간다는 건 거래소들이 생각해야 되는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이쪽을 써야 되는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채권 회사들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더 많이 하면 많은 덤핑에 있는 물량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면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수위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냥 일단은 화제성이 있는 인물과 그리고 프로젝트 팀은 맞긴 하지만 아직 보여주었던 퍼포먼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그렇다. 1년 뒤에 봐도 늦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